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살펴볼게요. 서울대, 후기, 히트곡, 응원인데요. 먼저 서울대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5월 20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서울대 집단 성범죄 사건이 보도됐는데요. 동문들을 상대로 허위 음란물을 조작해 유포한 핵심 피의자의 추적 및 검거 과정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A씨는 영화 예매 정보를 얻기 위해 휴대폰에 텔레그램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의 성기랑 제 사진을 그렇게 이제 오버랩해가지고 한 그런 사진과 A씨 얼굴을 다른 여성의 몸에 붙여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음란 행위를 한 거였습니다. 조작된 음란물은 A씨의 이름, 나이와 함께 단체방에도 퍼뜨려졌고 단체방 참가자들은 이번 시즌 먹잇감이라고 A씨를 성적으로 조롱하며 성폭력에 동참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렇게 장기간 이뤄진 성폭력 상황들을 캡처해 다시 A씨에게 전송했고 응답을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너 이거 신고해봤자 못 잡아. 나 잡을 방법 딱 하나 있는데 답장하면 알려줄게. 가해자가 유포한 조작된 음란물들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20명에 육박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버젓이 범행을 계속해온 가해자는 결국 지난달 3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신원이 드러난 가해자는 40살 박모 씨. 관련 혐의로 체포된 다른 2명도 모두 서울대 출신 남성입니다. 결국 재판이 열릴 수 있게 만든 건 끝까지 사건을 추적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경찰들은 텔레그램 못 잡는데 이게 첫마디였고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6개월 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를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고소를 진행한 또 다른 피해자 역시 같은 결과를 받자 피해자들은 직접 가해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과가 다 다르고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우연하게 정말 딱 이 한 사람을 다 아는 거죠. 피해자들이 이 남성을 수사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지만 경찰은 6개월 뒤 혐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사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포렌식으로도 관련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검찰을 찾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 마지막으로 법원에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혐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사기관들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결국 올해 해당 남성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핵심 피의자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보도를 본 시청자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경찰이 범인 잡지 않고 민간인이랑 활동가가 하는 게 맞나? 내가 내는 세금 다 어디로 가는지 보는 내내 답답. 성범죄인데 경찰들이 저렇게 미지근하게 반응해도 되는 거야?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추적하는 이 현실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관계 당국에 대해 분노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 단독으로 전한 이날 보도,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앵커 멘트에서도 나왔지만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는 어떤 상징성에 반하게 이렇게 끔찍한 디지털 성범죄가 장기간 그것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지속되었다는 부분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더 충격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의지가 굉장히 약한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씨가 이 피의자의 핵심 증거를 주도적으로 찾잡고 원 씨의 협조로 수사 중이던 경찰이 같이 대화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원 씨의 협조로 수사 중이던 경찰이 실수로 해당 대화방에 입장한 뒤 박 씨가 모든 상대를 차단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바로 너 누구냐, 뭐 하는 애냐, 어떻게 왔냐. 거기는 정말 프라이빗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링크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불안감, 허탈감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진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어떤 수사 시스템을 좀 점검하고 내부 자정 및 좀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서울대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긴 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범죄라서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이렇게까지 진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점, 관련 대책이 이런 진화하는 수법에 비해서 너무 부실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구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뒤엉킨 범죄였기 때문에 더 이제 충격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MBC가 연속 보도의 형식으로 이게 22일 보도를 시작으로 해서 거의 일주일 내내 관련 보도를 계속해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여러 요인들을 이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한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사실 기존의 성범죄의 보도라 하면 가해자들이 얼마나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범행 수법이라든지 우리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이런 묘사에 조금 더 비중을 싣는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피해자들이 더는 이렇게 가만히 무언가를 당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정말 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피해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점을 초점을 맞춘 보도가 되게 좋았고, 이런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전환하는 데까지 좀 도움이 된 그런 보도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역시도 단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연속 보도를 함으로써 MBC가 해당 사건을 사회적 의제로 다루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느껴졌어요. 또 구성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울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 이런 일러스트로 그린다던가, 혹은 범죄를 몹쓸 짓 같은 모호한 단어로 이제 치환해서 사용하지 않은 점도 긍정적으로 다가왔고요. 무엇보다도 검경 모두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또 핵심 피해자 검거에 굉장히 결정적인 증언을 한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씨의 목소리를 이제 피해자의 증언과 함께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게 가장 값진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대화하면서 서울대 피해자들을 많이 능욕을 했으니까 의미 있게 서울대 입구역에서 만나자고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들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피해자를 잡아낸 그 의지가 놀랍고, 또 존경스러운 와중에 이렇게 피해자가 나서지 않으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걸 붙잡고 있어야지만 겨우 잡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좀 답답함이 내내 느껴지는 보도였습니다. 뉴스데스크의 단독 보도 이후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인 만큼 이에 대한 뉴스데스크의 시선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후기입니다. 유현면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달 20일 방송된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역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출연했던 부부들의 후기를 담은 애프터 특집이 전파를 탔는데요. 성향 차이, 경제적 갈등, 소통 문제 등으로 힘들어했던 부부들이 재등장해 솔루션 이후 변화된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9개월 아기 엄마 배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윤정의 남편 서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FFTT 부부편으로 나왔던 인천에 사는 유재영, 김병국입니다. 형님이 너무 없으니까 심심하네. 뭐 끊어가지고 청소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복잡해가지고 끊이지도 못하겠어. 하지 마. 지금 저기가 좀 복잡한데. 할 텐가. 아니 근데 이거 아내분이 있을 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딴에는 막 시계를 보고 9시간 됐네고 막 청소를 해요. 했는데도 와서 뭐 문이 전이 어쩌고 난리를 피니까 뭐 발바닥에 뭐가 문이 이게 뭐가 문이 이게 청소한 거니 그 청소하는 거나 정리하는 거로 신혼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그게 나는 스트레스고 날 무시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했어 이제? 응. 그럼 이제 얘기를 좀 해. 지겹지 않아? 머리 아파. 평상시 화가 났던 거를 하나씩 얘기를 해주면은 내가 그 리스트를 다 적은 다음에 하나씩 설명을 해주면 안 돼? 아우 좀. 어허. 진짜 파워 T, 파워 J. 와. 대문자 T에서 조금 내려왔어 이제.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만큼 이제 우리 늙어 죽을 때까지 더 잘해줄게 이런 말 하는데. 공감하는 식으로 대화할 때 제가 그걸 해본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적어주겠다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적어가지고 또 몇 번 읽어본 다음에 해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폭탄 부부 편
감당남 임현규. 그의 아내 신규미입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폭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하시라고요. 감당되시면. 왜 이렇게 화내게 만들지 마! 내가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와이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어요. 특히 금전적인 거에 대해서는. 귀걸이 산 게 얼마라고? 300. 300거라서 총 얼마 썼는데? 그게. 까보자. 리볼빙? 뭔데 리볼빙이 200이나 있지? 그때부터 그랬던 거지. 어쨌든 문제가 있다. 할부, 리볼빙 손도 안 대고요. 리볼빙 손도 안 대고요. 쫓기지도 않고 그런 거 다 깨끗하게 청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는 평안함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와이프한테 자기야, 쎄 알아봐. 이제 조회하면은 대출이랑 거 다 뜨니까. 이제 뭐 보든 말든 가져가서 봐라. 그래 봐. 이러고 옆에서 같이 이러고 봐요. 내 욕한 건 미안한데 지금 이 얘기하면 너 뒷감 당할 수 있겠냐고. 내가 뭐라 봤지? 할 수 있냐고! 그게 사과한 게 맞. 어머. 뒷감 당할 수 있냐고! 분노 조절이 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분노로 폭발할 것 같다. 그럴 때는 말도 길게 하지 마세요. 나 핀 뽑힐 것 같아. 아내가 워워 그래 알았어. 나중에 합시다. 워워. 일단은 내가 뭔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야 미안한데 좀 이 말이 좀 나한테 별로 안 좋게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이프가 아 나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딱 찝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그렇지. 시청자들 어떤 반응 보였을지 궁금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보기 좋았네요. 행복한 일들 많이 생길 거예요.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며 오랫동안 함께 하시길. 모든 부부가 서로의 말을 더 귀담아 들어주고 이해하면서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나가시길 바래요. 이처럼 서로를 이해하는 부부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댓글과 함께 부부의 앞날을 응원하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결혼 지옥에서 결혼 천국으로 변한 로고 타이틀도 인상적이었죠. 위원들도 눈에 띈 시청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솔루션 프로그램으로서의 이 결혼 지옥의 취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애프터 특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방송에 이날 출연했던 세 부부가 이제 방송 말미에 이제 후기 인터뷰를 하잖아요. 두 번째 부부의 그 남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작은 변화인 것 같은데도 그 변화가 조금 쌓이니까 그 변화들이 쌓여서 정말 놀라운 관계 개선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다른 부부들에게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애프터 특집을 할 때 이제 부부들이 이제 이전 출연 영상들을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이제 부부들의 갈등을 담은 그 영상들이 좀 비중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이제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 편에서도 그 점은 크게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또 이게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 애프터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이전에 사용했던 부부의 명칭들을 조금 이렇게 새롭게 바꿔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애프터 특집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이 솔루션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화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 그런 사례만 고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이날 보면은 여전히 좀 문제가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좀 극복하려는 모습의 사례도 있었거든요. 저는 대표적인 게 이제 억지 부부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아버님한테 제작진이 전화했을 때는 잘 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반갑게 통화를 했는데 나는 다 했으니까 아니 내가 깨끗하게 꼼꼼하게 전부 다 했다. 당시에 오은영 박사가 했던 솔루션을 좀 상기시키면서 계속 좀 관계를 회복해 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결국엔 부부관계라는 것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서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좀 그런 메시지도 잘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이 일반인 부부분들이 출연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보여주는 모습들은 대부분이 또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이 강조돼서 방송에 등장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분들 자체를 평가해버린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 우려가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그래도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계기가 됐고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결혼은 다 저런 거 아니야? 라는 선입견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특집을 보면 어떤 부부든지 간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면 오히려 좋아질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집이 간간히 계속 이어져야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의미가 더 크게 시청자분들에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키워드는 히트곡입니다. 이건 무엇과 연관돼 있나요? 네, 5월 25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우리들의 축제에 합류한 샤이니와의 만남이 그려졌는데요. 데뷔 16주년을 맞은 그룹의 지난 날을 되짚어보고 이들의 수많은 히트곡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데뷔한 2000년대부터 2010년대, 2020년대까지 앨범을 냈다 하면 음악방송 1위를 놓치지 않는 육각형 아이돌이 바로 샤인입니다. 데뷔 16주년이요. 그렇게 됐네요. 저희끼리는 16주년을 체감을 잘 못해요. 왜냐면 그래요? 우리가 쉰 적이 없어서. 사실 우리 그 샤이니가 히트곡이 정말 많아요. 진짜. 누난 너무 예뻐. 그다음에 뭐 산소 같은 널, 링, 루시퍼, 셜록, 드림걸, 뷰. 야, 샤이니의 데뷔곡 하면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누난 너무 예뻐. 빛나는 소년들이 왔다. 2008 최고의 유망주. 데뷔. 이게 데뷔 무대예요. 진짜 데뷔 무대. 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야, 태민이 정말. 아니 땀을 신경을 안 쓰잖아요. 이 당시에 신인상을 모두 휩쓸게 되고. 그죠. 그해 신인. 스키니를 유행시킨. 맞아. 샤이니죠. 사실 저희 방송 쪽에도 약간 트렌드가 스키니로 다 바뀌었어요. 맞아요. 반응이 좋으니까 저희 약간 점점 붙는 거예요. 나중에. 정확하게 무한도전도 이쯤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오프닝을 보면 저희 청바지가 바뀌는 게 느껴져요. 그때 재석이랑 바디 페인팅하고 나왔잖아요. 저기 바디 페인팅이 아니고 스키니를 입었죠. 입은 거야? 네. 난 그인 줄 알았어요. 너무 붙어가지고. 우리 그 바로 누나 다음이죠. 바로 산소 같은 날. 종현이 맨 처음에 들어갈 때가 예술이잖아. 이 노래. 소년에서 남자로. 멋있어. 소년에서 남자로. 사실 이 링딩동을 처음 받았을 때 멤버들은 좀 어땠을까 싶어요, 이 노래. 네, 그게 저희가 사실 링딩동을 싫어했었어요, 멤버들. 저희가 생각했던 이제 샤이니 색깔은 청량감과 그 소년미인데 이제 남자의 그 우리 같지 않다는 느낌. 우리 같지 않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싫다, 하기 싫다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진짜 멋있어요. 와, 샤이니. 등. 이거. 야, 소름 돋아. 전사다, 전사. 와,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 이거 무조건 페스티벌에 해줘야 돼. 멋있다. 대박이다. 이게 9년 전이라고? 근데 요즘 의상 같다. 근데 확실히 저 때는 여유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체감했던 샤이니보다 샤이니가 정말 엄청났구나. 맞아요. 되게 열심히 살았다. 네. 무대에 대한 후회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없을 것 같아요. 많이 했습니다. 진짜 꾸준히 진짜 빡세게 살았다, 정말. 본격적인 축제에 앞서 맛보기로 히트곡 메들리를 선보이기도 했죠. 시청자들 반응 궁금해요. 네, 댓글 살펴보시죠. 선물 같은 방송이에요. 지난 무대들 같이 보면서 얘기도 하고 너무 좋았네요. 현생에 지쳐 바쁘게 살았는데 축제도 꼭 가야겠어요. 16주년 기념일의 완전체 방송이라니 귀하다. 샤이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뷔 1회 하는 지상파 예능이라 너무 좋은데 더 샤이니 월드 랩의 딱밤이라니 너무 옛날 거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샤이니와의 만남이 반가웠던 것과는 별개로 아쉬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날 방송은 지상파 2049 시청률 2.4%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해요. 축제에 대한 관심을 최고조로 이끌어낸 에피소드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샤이니를 주인공으로 한 음악 토크쇼의 포맷이었는데 정말 음악이라는 것이 결국 많은 이들의 추억을 함께 이렇게 소환을 하는구나. 대중을 하나로 연결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노면모원이가 준비하고 있는 이 축제의 취지와 의미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순간들이 아니었나 싶고요. 노면모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들만 보는 게 아니라 중장년층 시청자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팬들과 일반적인 중장년층 시청자들 사이에 정보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유재석 씨가 그 사이에서 이제 적절히 이들의 데뷔 과정부터 이제 지금까지의 모습을 잘 정리를 하면서 그 중간에서 이제 편안하게 진행을 해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쉬웠던 거는 이제 이날 샤이니의 음악 세계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좀 유재석 씨와 하하 씨의 리액션과 멘트 위주로 많이 전개가 됐어요. 박진주, 주우재, 이희경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샤이니랑 비슷한 또래니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 같고, 이미주 씨는 또 아이돌 후배로서 이렇게 장수한 그룹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그러한 면들을 좀 토크 소재로 활용을 했다면 더 흥미롭고 풍부한 토크쇼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히트곡이 굉장히 많은데 히트곡 하나하나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정말 많더라고요. 또 아이돌 그룹이 가지고 있는 애환 등도 굉장히 잘 담겼는데요. 가령 이제 민호 씨 같은 경우에 신인 때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 제 잘못은 그걸 너무 진지하게 했다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리고 카리스마 민호. My name's 민호. 지금은 좀 웃으면서 볼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아이돌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무거운 짐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맛보기 메들리가 굉장히 좀 재미있었어요. 샤이니가 20대 시절에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런 모습, 카리스마 넘치는 칼군무는 전혀 아니었지만 밝은 표정으로 작은 실수에도 그것을 정말 편안하게 넘기는 모습, 그런 여유들이 느껴져서 당시의 추억들을 좀 회상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셜록 무대도 저는 종현 씨 파트를 생전에 그의 라이브 무대로 교차 편집한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샤이니는 영원한 5인조 그룹이다. 이런 메시지를 좀 자연스럽게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눈길을 더 끌었던 것 같습니다. 샤이니와 축제 사이의 연결점이나 기대감을 높일 만한 별다른 장치가 없었던 점도 조금 아쉬웠거든요. 물론 뭐 맛보기 메들리 이런 거를 하긴 했습니다만 샤이니가 이번 축제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대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더불어 제작진은 과연 샤이니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다면 시청자분들도 이 무대만큼 찾아와 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켰더라면 장차 큰 프로젝트인 우리들의 축제에도 큰 이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응원입니다. 이지혜 위원이 준비하셨죠? 5월 20일 첫 방송된 장애인식 개선 프로젝트 희망노트 관련 단어입니다. 희망노트는 우리 사회 속 장애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날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목록이와 찬민이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작년 4월 목록이가 뇌종양 진단을 받은 그날 이후 목록이와 엄마 정혜 씨의 일상이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밝고 꿈 많던 아이는 뇌종양이라는 병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9시간에 걸친 뇌종양 제거 수술과 총 6번의 항암 치료, 그 힘들다는 골수 이식 수술까지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목록이는 일주일에 3번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게 고용량 항암을 하면 정맥이 타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이랑 좀 가까운 큰 줄기를 잡아서 이렇게 시큼한 시술을 해놓으면 살을 안 찔러도 매일 여기서 체열도 하고 항암제도 넣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서 애가 편리하죠. 수술과 항암을 이어오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병원비. 이식 후에 나타나는 큰 후유증이 있는데 그거를 예방하는 약이 있더라고요. 그게 8천만 원 했어요. 그리고 이식비까지 1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2차에도 3차에도 각각 2천만 원씩 돈이 들어간다니까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준비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라 많이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투병하면서 몸도 마음도 훌쩍 큰 목록이는 엄마 몰래 품고 있는 소원이 하나 있다는데요. 일단 제가 그 건강한 모습을 찾았을 때 그냥
양철 한 번 해가지고 그냥 고생했다라는 뜻으로 하고 싶어요. 인천에 위치한 한 어촌 마을. 아침부터 학교 갈 준비에 정신없는 찬민이. 다리가 굽어 펴지지 않는 선천성 만곡죽 진단을 받은 찬민이. 다리를 든든하게 지탱해줄 보조기를 착용하는 일도 혼자 힘으로 척척인데요.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병원에서 한 번만 알려주면 그냥 따락 신을 수도 있어요. 차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병원. 항상 밝은 모습에 씩씩하기만 했던 찬민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가슴이 미어지는 아빠. 곧바로 재활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잠깐만, 엉덩이 빼고. 아파요. 주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비용에 간헐적으로만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수술하게 되면 해야죠. 당연히 얼마나 있으면은 재정적인 문제. 그래도 노력해서 고생해서라도 선생님 하는 거 잘 봤죠. 언젠가 걸을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 불안한 매일. 찬민이네 가족은 늘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습니다. 다리가 좋아지면은 뭘 하고 싶다든가 그런 거 있을까? 축구. 누구랑 같이 하고 싶어? 이강인? 우리 가족 소원은 찬민이가 걷는 것이다. 우리 찬민이를 위하여 찬민이 화이팅! 2019년 종영한 장애인식 개선 프로젝트 우리 동네 피터팬의 뒤를 이어 희망노트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고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그야말로 공영방송의 목적성과 정체성이 돋보인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순하게 이제 어떤 인식 개선에만 좀 목적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정기후원 모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저소득층 가정 장애인에게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뇌종양을 앓은 목록이 같은 경우에는 3살 터울의 형 치배기가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 목록이와 그 어머니의 의지 이런 것들이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만 저는 보면서 이제 목록이 같은 경우에 이제 뇌종양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뇌종양을 앓고 있다고 해서 다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좀 궁금함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뇌종양을 앓게 되면 뇌종양 후유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뭐 인지 장애라든지 어떤 운동 능력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의학적 법적으로 추가해서 설명을 해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인공들을 기존처럼 어떤 수혜의 대상이라거나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하기보다는 아픔을 이겨내려는 모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조금 더 진화한 포맷이 아닌가 싶고요. 가령 이들에게 어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간다라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절실하게 잘 보여준 그런 장면들이 이제 눈에 띄었거든요. 이제 처음에 목록이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이제 오가는 것을 좀 힘들어했잖아요.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는 사람도 같이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한 발, 한 발,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연출들의 순간이 굉장히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장면들이었고 찬민이와 아버지가 그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바닷가를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의 소중함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연출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이나 내용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희망노트이지만 앞에 장애인식 개선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구성으로는 모금 방송인 글로벌 도네이션 쇼 W와 더
흡사해 보였거든요. 몽롱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을 지나다니면 자신의 이제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들 때문에 모자를 쓰고 다닌다. 찬민이 역시 학교에서 장애가 있어서 욕을 하고 놀리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인터뷰가 사실 장애인식 개선과 가장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었어요. 이걸 좀 더 연결시켜서 제도적인 환기를 한다거나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까지 이어졌다라면 프로그램의 타이틀에 더 걸맞는 프로그램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희망 노트가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